안녕하세요, 힐링스입니다. 초급반 회원님들의 자영에는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관찰한 결과 다리가 가라앉는다인데요. 다리가 땅에도 닿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영할 때 다리가 가라앉는다는 의미는 발이 수면 밖으로 보이지 않고 물속에서만 움직인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내릴 때는 발등으로 임팩트 있게 눌러주고 올려줄 때는 발바닥이 수면 밖으로 살짝 나와주는 게 효율적 자세가 됩니다. 수영 경력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물을 눌러주는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체가 가라앉는 자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급 회원님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 수면 위에서 편안하게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초급, 중급, 상급 회원님들의 자유형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리를 띄워야 하는 이유. 자유형할 때 발차기는 팔에 비해 추진력이 떨어지는데요. 강한 어깨와 손바닥이 물을 뒤로 당기면서 몸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런 식으로 분류해놓고 자유형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야, 상급반 형님 출발했는데 역전의 명수라는 드라마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상이 역전했습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기가 죽어서 앞으로 어디같이 출발하겠습니까? 어느새 도착. 속도가 빠른 상급반은 발차기를 할 때 수면 위로 발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리에서도 추진력이 나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저항을 줄였다는 사실이죠. 수영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신체는 키가 커야 하지만 기왕이면 상체는 크고 양팔이 쭉쭉 긴 체형인 동시에 다리가 숏다리여야 합니다. 고강도 운동 시 다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먼저 찾아와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발차기가 추진력의 보조장치가 되지만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 저항장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 유리한 체형은 다리는 짧고 상체가 클 때 수영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팔 길이도 짧고 상하체 모두 짧다? 그러면 남들보다 두세 배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체형으로 극복이 안되면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물을 잡아당기는 감각을 증진해야 되겠죠. 둘째, 상급반은 선택의 여지가 많다. 자유형 팔이 물 밖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사실 팔이 앞으로 복귀하는 형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어깨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이 엘보, 즉 높은 팔꿈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상급반은 물을 잡는 기술이 초급, 중급에 비해 높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팔꿈치가 빠져나와 하이 엘보를 만들어야 될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캐치, 풀, 푸시, 피니시, 즉 물을 앞에서 잡아 뒤로 밀어내는 순차적 4단계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물을 마지막까지 밀어주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빼듯이 팔꿈치를 위로 올릴 수 있느냐인데요. 이 동작이 실제 어려운 이유는 근력과 타이밍의 부족입니다. 우선 마지막까지 밀어내는 힘은 삼두근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삼두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뚝살입니다.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손을 흔들어 보면 삼두근에서 살들이 찰랑찰랑 춤을 추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살이 많을수록 삼두근이 과연 마지막까지 물을 밀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엘보 맹 연습을 해봅니다. 물 밖으로 팔을 폈을 때와 굽혔을 때 나의 어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호흡을 하러 머리가 나오게 되면 좌우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스노클을 착용했을 때 하이 엘보 연습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이죠. 이야, 카메라가 켜지니 평소보다 팔꿈치가 팍팍 올라가는 회원님의 모습. 자유형할 때 높은 팔꿈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이 엘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푸는 웜업 단계, 즉 자유형으로 천천히 이동할 때 팔의 가동 범위를 다 펴서 길게 수영을 해봅니다. 팔꿈치를 펴서 360도 회전시키는 동작은 우리 초급반 때 많이 했죠. 이 자세로 몸의 체온을 올리고 어깨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팔꿈치를 만들어 적절한 좌우 롤링을 통해 길게 글라이딩을 하여 오랫동안 자유형을 하게 되죠. 높은 팔꿈치를 올리는 자유형은 손목, 전환, 삼두, 어깨, 강배근 등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만들어 한쪽의 근육의 과부하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유형을 위해 하이엘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상급 수준에서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장거리, 단거리인지 판단하여 높은 팔꿈치인 하이엘보를 사용할 것인지 팔을 펴서 하는 스트레이트 아음을 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전력 질주가 가능한가? 짧은 거리에 폭발적 에너지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유형 스트레이트 아음이 효과적입니다. 팔을 길게 뻗는 유형이죠. 팔을 이쁘게 구부려 팔꿈치를 올려야지 하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얼만큼 강하게 당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빠른 속도의 자유형은 글라이딩 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수영 선수들의 자유형 글라이딩 하는 모습을 보면 글라이딩이 짧은 대신 팔이 돌아가는 스트로크 횟수가 많아집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물을 당겨줘야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급반 자유형은 어떨까요? 사실 느리게 가나 빨리 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팔을 돌리면서 발차기까지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 거기다 숨 막히기 전에 호흡하러 머리가 올라가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가려고 발을 무리하게 차고 팔 스트로크를 급하게 회전시킬 경우에는 에너지가 금방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적절히 띄운 동시에 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면서 체력을 아껴 나갑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속도를 빨리 하는 훈련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굳이 초급 때부터 전력 질주를 시켜가며 자세를 무너뜨리는 그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분하게 좋은 자유형 자세를 만들어갑니다. 만약에 체력이 충분히 있다면 속도보다는 벽 터치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형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호흡하러 나올 때 머리를 넘어뜨리게 되면 다리가 가라앉아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초급은 마음먹기에 따라 스피드를 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상급은 마음만 묵으면 초스피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급자 중에서도 속도를 못 낼 것 같아 자신감 없어 하고 애초 포기하는 분들은 분명 갖고 있는 기술로 선택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선택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넷째, 무호흡 통제 능력. 자, 지금 자유형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 스노클을 착용하고 머리를 숙인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노클이 없었다면 무호흡 자유형을 통해 더 빠른 속도를 냈을 건데요. 상급 수준에서 짧은 25m 거리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호흡하러 나온 머리로 인해 몸이 순간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이죠. 물을 뒤로 당기는 동시에 우리는 저항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러 나온 머리를 수면에 가깝게 들어야 되며 머리 드는 횟수를 적게 해야 좋은 추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상급반은 초중급 시절에 짬밥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오랫동안 참으며 자유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는 초급반에 비해 수평에 가깝게 유지가 되는 동시에 훨씬 더 여유 있는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초급반은 무호흡 자유형이 힘듭니다.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머리를 숙이며 이동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초급반은 어떻게 하면 호흡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몸은 수평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겠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이 나오면 몸은 쉽게 뛰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을 보고 있는가? 상급반은 자유형을 할 때 앞에 사람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시야 확인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혼자 레인을 쓴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한 레인에 여럿이 수영할 경우에는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급반의 시선은 멀리 있는 바닥을 보는 동시에 글라이딩하는 자신의 팔을 보면서 자세를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형할 때의 여유죠. 그러나 초급반은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누가 있는지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만 보고 주구장창 헤엄을 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끔은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양쪽 방향으로는 초급 회원 두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받고 열심히 헤엄치다 보면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바닥을 보면서 내 몸이 직선으로 가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 머리에 내 물안경이 부딪힌다면 그날로 아프기도 하지만 눈티 반티 창피합니다. 수영 경력이 오래된 상급자 회원들은 안전하게 수영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조금 더 영법 자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초급반 회원분들은 신체적으로 지치면서 나는 왜 안 될까라는 멘탈적 부분에서도 털리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힘들지 적응을 해나가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발차기, 팔돌리기, 호흡, 안전 불감증 등 생각할 부분이 많지만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통해 어려움을 인정하고 분명 지금 시기만 지나면 수영은 한결 편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